이제 신랑 신부가 앞으로 함께해야 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행진이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축하하고 앞날의 축복만 가득 넘치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행진이 끝날 때까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남자 쪽이 인물이 참 좋지 않아요? 아유, 그러게요. 신부 쪽도 이쁘긴 한데 남자 쪽이 너무 멋지네. 덩치도 좋고 자세랑 걸음걸이도 우직하고 학교도 S대 출신이라며? 거기에 대기업 다니고 다 가졌네, 다 가졌어. 신부가 복 받았네. 또 왜 그런 것도 아니래요? 신랑 쪽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편모가 정이래잖아. 이전엔 돈이 많았는데 엄마 쪽이 다 날려먹었다잖아요? 아, 그래요? 저기 앉으신 분은 신랑 외삼촌이라던데? 아무튼 신부 쪽은 건물이 몇 개나 되는 집이잖아. 서로 다 조건 맞춰 결혼하는 거래도. 그래도 신랑 신부 둘 다 너무 이쁘고 행복해 보이네.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그러게요. 다들 씻고 챙겼죠?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결혼 몇 주 후 주말. 지은아, 나 그럼 나갔다 올게. 근데 지금 한창 성수기라서 오늘 중에 수리가 될까? 주말이고 어머니 집 안 그래도 오래되어서 보일러 온수관을 전부 다 갈아야 할지도 모르는 건데. 웃돈이라도 주고 해결을 해봐야지. 주중엔 나도 시간을 내기가 힘드니까. 어머니 집이 동파되어서 보일러도 온수도 안 나오는데 빨리 해결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 그래, 맞아. 근데 잘 안 되면 어머니를 오늘 하루 우리 집에 모시도록 하자는 얘기야. 아, 지은아, 그래도 될까? 안 불편하겠어? 아니 무슨, 길어야 일주일일 텐데 뭐가 불편하겠어. 아무튼 오늘 수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자기야. 그래, 알았어. 고맙다. 나 그럼 갔다 올게. 그날 저녁. 당신 전화가 오후 내내 안 되더라? 어떻게 됐어? 업체들 한 5군데를 돌았는데 오늘 바로 온수관 시공이 가능한 곳이 아무 데도 없네. 어머니는 어쩌고 계시고? 뭐, 일단은 집안에 코트 입고 계시지 뭐. 여보, 그래서 되겠어? 어머니 모시라고 해. 내가 작은 방 치워놓을게. 그래도 정말 괜찮겠어, 지은아? 아니 뭐, 어머님은 나한테도 가족인데. 그래, 지은아, 고맙다. 어머님 데리고 일단 오늘은 들어갈게. 한 주 정도만 잘 부탁해. 잠시 후.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매운탕이랑 밥 해뒀어요. 많이 추우셨죠? 지은아. 아니, 뭐 이런 걸 다 해두고. 며칠 내가 신세 좀 질게. 엄마, 이쪽으로 와요. 짐은 일단 여기 푸시고. 그 후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잠시 지내셨습니다. 그의 겨울은 정말 춥고 매서웠습니다. 온수관 공사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넘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어머님, 혹시 여기 걸려있던 제 가디건 못 보셨어요? 그거 너희 방 서랍에 개서 넣어놨다. 네. 지은아, 문제가 있니? 그 옷 원단이 걸어서 보관해야 하는 옷이라. 괜찮아요. 그래? 미안하다, 지은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몰랐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 놔뒀어야 했는데. 그리고 어머님 집 청소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저희 집에 있을 때는 편하게 쉬셔요. 어차피 일주일에 2번씩 청소하고 정리해주시는 아주머니 오시거든요. 지은아, 뭐 하려고 그런데 돈을 쓰냐? 내가 있는데. 내가 너희 집에 얹혀 사는데 밥값은 해야지. 어머님, 그렇지만요. 그분이 저희 집에 오신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신 분이시거든요. 제가 갑자기 그분께 그만 와달라 하면 제가 좀 그분께 죄송해서요. 어머님이 저희 집 치우는 것도 제 입장에선 죄송스럽고요. 그래도 매주 돈 10만 원을 그냥 그렇게 써서 되겠니? 엄마,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우리 집에 오래 오시다 보니까 서로 적응이 되어서 물건을 찾거나 할 필요도 없거든? 근데 아무래도 엄마는 우리 집 물건 정리법이나 규칙 같은 걸 잘 모르니까 엄만 엄마대로 고생하고 우린 우리대로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너희 집에서 내가 밥값할 수 있을까?
어머님, 밥값이라뇨. 아들 부부네 집에서는 쉬셔야죠. 그래, 엄마. 좀 쉬어요. 며칠 그냥 푹. 미안해서 내가 참, 아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며칠 후. 지은아, 그래서 아직 사돈어른이 너희 집에서 지내셔? 그렇죠. 수리 일정을 잡으려면 아직 2주는 있어야 한대요. 그 동네가 좀 오래된 주택가잖아요. 그 동네 집들 대부분 동파 중이라네. 참 문제다 문제야. 김서방네 댁이 많이 낡았더니. 네, 아무래도 오래된 집이니까 외풍도 좀 심하고 해도 잘 안 들고 그러죠. 사돈댁이랑 같이 지내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지. 아니 뭐 김서방이랑 있을 때보다야 분명 불편하긴 하죠. 어머님이 아주 까다로우신 분은 아니긴 한데. 근데 매일 청소를 하시니까 내가 좀 불편하긴 하죠. 좀 죄송스럽고. 지은아, 사돈을 우리 투룸 빌라로 이사를 시켜드리는 건 어떻니? 네? 거기 방이 자리가 나요? 거기가 반이 전세고 반이 월세인 건 알지? 전세 들어와 있던 501호 새댁네가 해외 발령이 나서 갑자기 다음 주에 나가야 한다네. 엄마가 급히 보증금 마련해준다고 좀 번거로웠다. 그 집에 사돈이 지내시면 어떨까 해서. 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물론 그래주면 나나 김서방이야 고맙지만서도 그 집이 안 나갈 집도 아니고 말이야. 사돈이 계시니까 엄마가 우리 딸 집에 놀러 가기도 부담스러워서 그래. 그렇다고 사돈이 그 오래된 집에 계속 계시는 것도 마음이 안 좋고. 우리 투룸이 18평에 거실도 크고 지은 지도 1년밖에 안 됐으니까 혼자 지내시긴 나쁘지 않을 거야. 해도 잘 들어오고. 세대별로 지하에 창고도 있는 것도 알지? 그럼 내가 어머님께 그렇게 하는 쪽으로 말씀드려볼게. 말을 잘해야 한다. 이런 호의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 잘 알지? 아니다. 상황을 김서방한테 네가 얘기해서 김서방이 사돈께 말씀드리게 해. 알았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가 나랑 김서방 도와주는 거라는 거 잘 알아요. 무슨 이게 뭐라고. 아무튼 밥 잘 챙겨 먹고 이사 준비 잘 해봐. 알았어요. 쉬어요. 다음 날. 사돈, 영준이한테서 제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제가 그 집에서 좀 지내도 될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렴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부담 느끼지 마시고 집 편히 쓰세요. 사돈, 감사드려요. 제가 빌라 청소하고 이런 건 좀 해놓겠습니다. 사돈, 그런 건 다 업체에서 와서 해줍니다.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업체에서 분리수거도 수거해가고 시설 점검하고 복도랑 계단 청소도 다 해줘요. 그냥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제가 염치가 없네요. 그런 소리 마세요. 사돈네가 그렇게 온수간 동파되고 집에 외풍도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제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김서방이 저한테도 이렇게 잘하는데 자기 엄마 걱정은 얼마나 하고 맘 졸였겠어요. 영준이가 그런 면이 좀 있지요? 네, 아들 참 잘 키우셨습니다. 얼마나 잘하고 또 싹싹한지. 정말 고맙습니다, 사돈. 빌라 꼭대기층이라서 저녁 되면 경치도 너무 좋네요. 해도 잘 들어오고. 어머님, 감사드려요. 너, 지은이한테 잘해야 한다.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장모님도 저희 어머니처럼 평생 모실게요. 김서방도 너스레는. 가끔 집에 오셔서 확인해야 될 일 있으실 때 바쁘시면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위생이라든가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제가 또 잘 확인해 볼게요. 사돈,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편히 계세요. 사돈은 해외도 자주 다니시고 매번 지은이가 문제 생길 때마다 건물로 찾아오기도 부담이잖아요. 제가 기본 관리는 하는 걸로 월세를 대신할게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월세는 무슨요. 장모님, 지하 관리실이나 모터실 키 정도는 어머니한테 카피키를 하나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장모님께서 부담스러우신 게 아니면요. 별거 아닌 화재 확인 같은 건 저희 어머니께서 가볍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 엄마. 그게 어머님 입장에서도 덜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될까요? 그 외에 다른 일은 사돈하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죄송스러워서. 가끔 급할 때 긴소방 통해서 몇 가지 문제 확인만 좀 그럼 부탁드릴게요. 그 후 저희 시어머님께서는 저희 어머니 소유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은 지어지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인데다가 지하철역과도 아주 가깝고 주차시설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서 신혼부부들과 젊은 직장인들에게 크게 인기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1년간 해외에서 생활하는 동생네 집에서 지내시게 되어 제가 임시로 건물의 책임을 맡기로 했습니다. 몇 년 후. 생일 파티를 엄마랑 지은이랑 셋이서 같이 하는 날이 다오네. 참, 난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해. 또 시작됐다. 저 감성 과잉 모드. 당신은 가끔 보면 너무 쉽게 감동한다니까. 영준이가 가끔 그럴 때가 어릴 때부터 있었어. 어릴 때 영준이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영준이가 크리스마스 날 산타한테 선물 받았다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던지. 어릴 때부터 얘가 쉽게 감동 많은 애였어. 아니, 내가 뭐 그랬다고. 아무튼 난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엄마, 근데 요새 생활은 어때요? 집은 괜찮지? 문제는 없고? 그럼 계속 말했다시피 집이 참 잘 지어진 집이야. 사돈 어른이 참 꼼꼼하게 확인하신 것 같더라. 근데 아가, 이번에 새로 201호에 사람 들어온 거 알지? 네,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 전세로 들어왔나 보던데요? 그건 어떻게 알아? 장모님 해외 가시고 계약한 분이요? 엄마 해외 나간 직후 들어온 분이라서 내가 대리해서 부동산에서 계약 사인하고 했거든. 지은아, 아이 좀 알아보고 하지 그랬니? 네? 그 사람 채무가 많은가 보더라. 독촉장 이런 게 매번 우편함에 쌓여 있는데 어찌나 보기가 안 좋은지. 그걸 보셨어요? 그래, 보기 좋게 쌓여 있으면 좋잖아. 우편함 정리 좀 해주다가 봤다. 괜히 이상한 사람이면 사고 치기 전에 미리 주의도 주고 말이야. 그래도 뭐 밤에 너무 시끄럽게 한다든가 입주민이 같이 쓰는 시설을 험하게 쓴다든가 하는 게 아니면 별 상관없거든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201호 같은 경우에는 전세라서 방세가 밀릴 걱정 같은 것도 없고요. 네 그래도 지켜보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을 때 한 소리 하려고 한다. 막 건물에 사람들 찾아와서 시끄럽게 하거나 그런 적은 아직 없죠. 그래, 아직은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 또 모르잖니. 엄마도 처음. 요새는 같은 건물 사는 어른이라고 그렇게 남의 생활 확인하고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냥 불편하기만 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돈으로 문제돼서 여기 입주민들한테 행패라도 부리면 어떡하니? 와중에 그 옆집 204호에 사는 대학생은 어찌나 착실한지. 이번에 성적이 전부 A+ 아니면 A더라. 그걸 어떻게 하세요? 엄마, 혹시 성적 증명서를 뜯어보기라도 하신 거예요? 아니죠? 아이, 그럼 아니지. 무슨 내가 남의 봉투를 뜯어보고 하겠니? 아무튼 이 건물은 한 층에 4세대씩 5층짜리 건물인데 관리인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이다. 참, 엄마. 그래서 장모님이 관리업체 불러서 매주 청소하잖아요. 시설 관리 다 업체에서 해주고. 그런 거 말고 입주민 관리하고 방범 관리 같은 것도 해둬야지. 어머님, 요새 막 그렇게 입주민 관리를 하는 집 없어요. 비싼 오피스텔도 관리비 10만 원씩 받으면서 외부인 방문 관리 정도만 해요. 저희는 오피스텔이 아니라서 수위 아저씨가 있는 건 아니지만 CCTV로 다 확인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경비업체 등록도 되어 있고요. 참 얘들이 너무 요새 세대는 너무 허술한 것 같아. 다음 주에는 5층에도 새로 사람 들어온다며. 네, 어머님이 501호니까 어머님 집 바로 앞집 504호에 들어와요. 오면 이웃끼리 인사라도 나눠야겠구나. 아무튼 지은아, 우리 케이크나 먹자. 네, 어머님. 오늘은 저희 집에서 자고 가세요. 며칠 후.
안녕하세요. 저희 얼마 전에 입주한 504호인데요. 저희 오피스텔 사장님 따님 번호 맞죠? 이 번호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혹시 지금 통화할 수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 달 외국에 계셔서요.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어떤 일이세요? 아, 네. 이제 새해고 한데 인사도 드릴 겸. 따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장님께도 안부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504호 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외에 불편하신 점이나 여쭙고 싶으신 점은 없으세요? 아, 네. 저희 쓰레기는 길모퉁이 돌아서 쓰레기 배출하는 곳에, 분리수거는 빌라 주차장 옆에 분리수거함에 채우면 되죠? 네, 맞아요.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2번 업체에서 와서 수거해 가거든요. 가구 같은 거 버리실 때도 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발급받으셔서 붙인 후에 거기 두시면 가져가요. 또 여쭙고 싶으신 건 있으세요? 아, 저 다름 아니고 501호에 계시는 분이요. 네, 501호요? 네. 거기 나이 좀 드신 아주머님이 혼자 사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분이 여기 건물 관리를 하시는 분인가요? 아, 음,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 거기 계시는 아주머님이 오늘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신 나물이랑 떡도 주시고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입할 때 듣지 못한 규칙 얘기도 하시고요. 규칙이요? 어떤 규칙을 말씀하시던가요? 오피스텔은 오후 6시 이후에 악기 염주 금지라고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이야기 못 들었거든요? 오히려 방음 잘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집주인 사장님하고 부동산에서도 연주가 가능하다고 해서 들어온 거였거든요. 아, 네. 피아노 레슨 하시는 분이라는 거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가 특별히 그런 규칙을 만들어두진 않고 있는데요. 그분이 여기 관리하시는 분은 맞나요? 아, 제 시어머니세요. 관리를 하고 그러시진 않는데 워낙 꼼꼼한 성격이고 그러셔서 걱정이 되셨나 봐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웃끼리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죠. 저는 그냥 빌딩 관리하는 분 바로 앞집에 살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그런 게 아니면 다행이네요. 네, 그럼 선생님 전화 끊겠습니다. 날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건강 조심하세요. 집이 외풍이 잘 막히고 504호도 해가 잘 들어서 보일러비가 별로 안 들 거예요. 들어가세요. 잠시 후. 안녕하세요. 빌라 204호 사는 학생인데요. 건물 소유주 따님 맞으시죠? 얼마 전에 문자로 문제 생기면 2번으로 전화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아서 연락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해외에 나가셔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돼요. 집에 문제가 있나요? 저, 다름 아니고요. CCTV를 좀 보고 싶어서요. 네? 어떤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막 외부인이 들어오거나 그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 그런 건 아니고요. 우편함 쪽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우편함 쪽도 CCTV가 있나요? 우편함이요? 네. 우편함에 제 우편들이나 통지서들이 도착했어야 하는데 계속 안 온다든가.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제 성적표 봉투 밀봉이 되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거 보낼 때는 되게 꼼꼼하게 붙여서 보내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누가 뜯어봤다가 다시 붙인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편함 쪽 CCTV가 있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요.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보고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여보, 나왔어요. 자기 왔어? 손 씻고 옷 갈아입고 좀 쉬어. 그래, 그래야겠다. 오늘 어찌나 일이 많은지. 아니, 근데 자기 표정이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안 좋은 일은 무슨, 그냥 가끔 피곤한 거지. 그럴 때 표정이 아닌데.
말해봐. 무슨 일이야? 아니, 어머님이. 우리 엄마? 왜? 자기한테 뭐라고 하셔? 아니, 그런 건 아니지. 근데 빌라 입주민들이랑 갈등이 있나 봐. 그래? 아니, 뭐, 오늘 엄마가 전화라도 왔어? 어머님한테 전화 온 건 아니고, 오늘 빌라 두 세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이랑 문제인 것 같아. 새로 이사 온 504호에다 대고, 오후 늦게 피아노 치면 안 된다고 당부를 했다 하고, 204호 학생은 성적표를 누가 뜯어본다고 하고. 아, 엄마는 진짜 왜 그러시냐. 자기가 좋게 한번 말 좀 해줘. 괜히 내가 얘기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 그래, 알았어. 내일 주말이고 하니까 한번 어머니 댁에 들러야겠다. 다음 날. 세댁, 분리수거는 월요일, 금요일에 가져가니까 목요일, 일요일에만 내놓는 거라고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아, 네, 하셨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목요일도 일요일도 집에 있지 않아서요. 냄새나는 쓰레기도 아니고 분리수거는 그냥 미리미리 갖다 놔두면 안 될까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댁처럼 모두가 자기 사정이 있다고 다 아무 날이나 분리수거 버려놓고 하면 아래가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어요. 공동 규칙에 맞춰야죠. 아니, 근데 아주머님, 전 사실 여기 집 계약할 때 그런 말 전혀 못 들었거든요? 이게 공동 규칙이 맞아요? 여기 입주민 전부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들 지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이 막 명시되고 그런 건 아니네요? 아주머님이 이렇게 임의로 규칙을 정해두고 규칙을 따르라고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하죠. 아니, 세대.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이웃사촌끼리 더불어서 살아가야 하는 곳에서 그게 말이에요? 자기만큼 이웃을 배려해야죠. 네,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규칙이 여기 사는 입주민들을 다 더 힘들게 하는 규칙이 아닐까 싶어서요. 아니, 세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따박따박. 아주머님이 집주인이고 관리자라도 되세요. 아니면 이런 걸 요구하시는 건 그 자체로 좀 무례하신 거거든요? 제가 집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집주인이 우리 가족이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책임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지. 그럼 집주인 따님더러 저한테 전화하라고 하세요. 아주머니하고 제가 이렇게 싸울 이유도 없어요. 아니,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래, 영준이 너 잘 왔다. 이 집이 분리수거가 언제냐? 월요일, 금요일마다 수거하지 않아요? 그래, 그러니까 수거일 전날 분리배출해야 할 거 아니야. 이 세댁이 그럴 마음이 없으시댄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전 이 빌라 소유주 사위됩니다. 요새 저희 장모님이 해외에 계셔서 빌라에 문제 생기면 그 딸이랑 전화하시죠? 그게 제 와이프예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 아주머니랑은 어떤 관계신가요? 네, 저희 어머니세요. 세댁, 알겠어요? 내가 권한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돈이 건물 주고 내 며느리가 지금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고 내가 여기서 관리를 도와주는 거라고요. 엄마, 그런 말을 왜 하세요? 이분 부담스럽게. 아니,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 아드님, 그래서 이 건물은 일요일, 목요일에만 분리수거 재활용 쓰레기 배출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게 맞으면 미리 계약할 때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저희 가족은 전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직업이어서 일요일, 목요일에 집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규칙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여기 계약을 안 했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 분이셔서 좀 착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제대로 확인하고 오늘 저녁 중에 저희 와이프더러 선생님께 연락드리라고 전하겠습니다. 네. 잠시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남이 언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든 엄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영준이 너야말로 왜 그러냐? 우리 건물 재활용통이 크니 아무 날이나 버리면 금방금방 다 차버려. 내가 관리 안 했으면 진작 쓰레기장이 됐을 거다. 엄마, 그런 걸 엄마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좀 어질러져 있어도 다 가져가요.
집안에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상관이에요. 영준아, 너는 이 집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게 무슨 소리니? 나는 내가 사는 집 관리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엄마가 예전에 우리 살던 동네에서 그러신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런 규칙이 아니에요. 그냥 입주민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입주민이냐? 건물주 가족인데, 내가 관리를 하면 되는 거지. 엄마, 장모님이 그런 말 들으시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아무튼 엄마, CCTV 확인 좀 해야 해요. 밑에 관리실 키 어디 뒀어요? CCTV는 왜? 내가 매번 잘 확인하고 있다. 엄마가 그런 걸 정식 관리자도 아닌데 막 확인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밑에 학생이 자기 우편이 계속 뜯겨 있는 것 같다고 확인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 일로 무슨 CCTV씩이나 확인한다고 그러니? 공부도 잘하고 착한 학생인 줄 알았더니. 엄마, 남의 우편 막 열어보고 이러는 거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편지들은 봉투에 본인 이외 개봉 금지라고 다 써놓는다고요. 나는 다 건물 관리 차원에서. 엄마,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오늘 CCTV 확인하러 온 것도 엄마가 만든 일이에요. 그리고 504호분께도 피아노 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다면서요. 그건 공동생활할 때 상식 아니니? 6시 넘어서 아무나 악기 연주하고 시끄럽게 살면 누가 이 집에 살고 싶겠니? 엄마, 504호분은 피아노 레슨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악기 연주되는 방음 잘 되는 집을 찾아서 계약하신 분이에요. 이만큼 방음 잘 되면 신경을 쓰려고 억지로 들어야 들리는 수준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사생활 존중받지 못하는 집에서도 살기 싫어해요. 너,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니? 아니, 엄마는 지금 건물 관리를 돕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계속 이러는 게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 일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다. 내가 말썽을 일으킨다. 그런 말이니 지금? 엄마, 지금 잘잘못 따져서 엄마 탓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공동생활에 있어서 이웃들이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공동생활하면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면 다들 편한데 지금 그게 안 되어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잖니. 그리고 관리하면서 싫은 소리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그걸 내 탓을 하면서 가족도 아니고 생판 남의 편을 드는 거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마가 지금 계속 이러면 가장 곤란해지는 건 장모님하고 지은이라고요. 너 지금 나보고 그러니까 사돈 눈치를 보라고 하는 거니? 누가 이러라고 시킨 거야? 지은이가 시켰니? 엄마,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고마운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널 낳고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니, 엄마, 잠깐만. 엄마. 잠시 후.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말을 돌려서 둥글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미안해. 아니야. 이야기가 잘 안 풀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안 그래도 나도 그리로 좀 가야 할 것 같았거든. 왜? 무슨 일이 더 있어? CCTV 문제로 엄마한테 전화해봤거든? 근데 303호 월세가 몇 달 밀렸다고 엄마가 좀 확인해달라고 하셔서. 303호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좀 걱정되잖아. 그래서 좀 겸사겸사 다녀와달라고 부탁받았거든.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럼 이따 보자. 그분이... 잠시 후. 어르신, 계세요? 별일 없으신 거여야 할 텐데. 누구세요? 저 집주인 댁 딸이에요. 지은이. 곧 계절도 바뀌는데 사시는 곳 불편한 점 없나 한번 확인해달라고 하셔서 겸사겸사 왔어요. 지은 씨? 어쩐 일이야? 해도 바뀌었는데 내가 인사 한번 못했네. 알잖아. 내가 요새 핸드폰은 도통 어려워하는 거. 들어와. 차라도 한잔해. 네. 몸은 괜찮으시고요.
도통 귀가 안 들리는 것 빼고는 괜찮아. 주인 어른은 잘 계시고? 네, 그럼요. 지금 미국 가 계셔요. 저희 동생 집에. 올해 말이나 돼서야 들어오실 것 같아요. 자제분들은 잘 계시고요. 우리 사위는 이번에 과장 됐어. 아들은 미국에서 박사하고 있고, 다들 바빠서 통 못 본다. 아, 그래도 자식 걱정은 없으시겠어요. 주위 어르신들 보면 자식 걱정 없는 거야말로 진짜 복이더라고요. 그럼, 보통 집에 하나씩은 아픈 손가락이 있고 해서 말이야. 지은 씨 어머니랑 시어머니도 복 받으신 거야. 저희가 잘 모셔야죠. 아, 그런데 어르신, 무슨 할 얘기가 있어? 과일이라도 좀 먹을래? 괜찮아요, 어르신. 저 다름 아니고, 어머님, 월세가 저희 지금 3달째 입금이 안 되셨더라고요. 어르신께서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으신가, 몸에 문제가 있으신지 걱정도 되고 해서요. 그게 무슨 말이니? 월세가 안 들어와? 네. 모르고 계셨어요? 이상하다. 너희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으시다니? 네? 시어머니요? 저희 시어머니요? 그래, 그 양반이 우리 개 총무잖니. 그 양반이 건물주 사돈댁이고 해서 난 그 양반 통해서 직접 매달 초 현금으로 계속 월세 내고 있었어. 이번 달 초에도 진작 현금으로 확인해서 돈을 드렸어. 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2년 됐지 아마? 아니 그런데 그걸 네가 몰랐니? 너희 어머니는 아셨지? 이전엔 월세가 밀린 적이 없고. 어르신,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다시 올게요. 어르신, 차랑 과일 잘 먹었어요. 곧 다시 한번 뵐게요. 잠시요. 어머님, 303호 어르신 월세를 지금까지 직접 받고 계셨어요?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그 양반이 너한테 얘기하더냐?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303호 월세가 몇 달 입금이 안 돼가지고 제가 오늘 그 집에 한번 찾아뵀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그 월세가 입금이 안 됐어. 아이고, 내가 은행을 옮기면서 자동이체 등록을 안 해놨다. 내 정신 좀 봐.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말? 이러고 계셨던 거 장모님한테 안 알리고 하신 거죠?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요? 아니, 내가 그 양반하고 같이 계를 하잖니? 걔도 하고 내가 집주인하고 가족 되는 사이니까 그쪽에서도 나를 통해서 돈을 전달하는 게 편하고. 엄마, 그게 말이나 돼요?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아니, 엄마 왜 그런 거예요? 돈이 필요했어요? 아니, 현금 여유가 있으면 내 입장에서 편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잘한 건 아닌데,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영준아, 진짜 서운하게 너무 몰아세우는 거 아니야? 그게 필요하면 장모님께 양해를 구했어야죠. 아니면 그런 양해 없이 엄마가 하고 있다는 걸 303호 어르신한테 말을 했어야죠. 그럼 안 될 걸 아니까 엄마도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영준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서운해? 입금은 지금 바로 할게. 내가 돈을 안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넣어둘게. 실수한 거다. 그렇게 버릇없이 네 애미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며칠 후. 여보세요? 저기요, 저 이번에 들어온 새댁인데요. 네. 어쩐 일이세요? 501호요. 501호 앞에 아까부터 경찰이 와 있는데 아주머니가 문을 안 열어주셔서요. 네? 경찰이요? 경찰들이 1시간 동안 앞에 지키고 소란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가 볼게요. 잠시요. 문 여세요. 제가 왜 열어요? 영장 발부해서 온 겁니다. 문 열어주셔야 하는 게 맞아요. 어머니,
저 지은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은아, 저 사람들 진짜 경찰인지 확인 좀 해봐라. 저 사람들 주거 침입죄로 신고해야 돼. 엄마, 진짜 왜 이래요? 동네 창피하게 있지 말고 빨리 문 좀 열어봐요. 이제 문 열어주시네요. 이복동 씨 맞으시죠? 이복동 씨, 영장 확인하시고요. 이복동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으시고요. 묵비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복동 씨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고 변호사가 질문 대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못할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 선임될 겁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권리 다 인지하셨죠? 선생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이복동 씨 아들입니다. 이복동 씨가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자기가 대신 집주인이랑 협의해서 월세를 대리 납부하겠다면서 돈을 받아서 월세를 내지 않았어요. 벌써 몇 번 출석 통보가 있었는데 출석을 안 하셔서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진짜. 보리야. 지은아, 용준아, 나 어떡하니? 이 사람들 좀 말려줘라. 도와줘. 그날 저녁. 상황은 들었다. 사돈도 어떻게 그러니? 차라리 나한테 돈을 좀 달라고 했으면 내가 차라리 돈을 빌려줬지. 또 자존심이 있으셔서 그건 안 됐을 거야. 다른 세입자들한테서 전화 왔니? 그 사이에 세입자들 사이에서 소문 다 나서 오늘 세입자들한테 전화만 10통 넘게 받았어. 이렇게 된 이상 사돈이 그 빌라에 계속 계시긴 힘들겠다. 네가 영준이 통해서 안 서운하게 잘 전달해주고. 엄마, 서운한 게 문제야? 아무리 우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진짜 너무하셔. 우리가 얼마나 편의를 받으렸는데. 정말, 나도 정말 실망이다. 시어머니는 조사 중 회원들의 동의 없이 계모임의 공금을 유용해서 다른 곳에 투자했던 것이 밝혀져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참 괴로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데는 그분이 형을 다 치르고 나온 후에도 몇 년이 더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춥고 해가 잘 들지 않는 작은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 집에서 매일같이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다시 그 빌라로 돌아가고 싶다는 전화를 걸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단호한 분이셔서 시어머니께서 다시 저희 빌라로 들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에 비해 참 답답하고 어디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연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